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52조 투자 전쟁, 과연 어떠한 투자에 대한 전쟁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있는 TSMC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전자의 나노 전쟁이 시작된다. 과연 나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전쟁일지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나노 전쟁 관련해가지고 52조에 달한 투자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제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정말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가 또 있었느냐,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데, 오늘 또 시장에 나와준 이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52조 원을 투자해서 굳히기 나선 TSMC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TSMC가 이번에도 삼성전자 따라올 거 따라오라고 하면서 52조 투자 굳히기 나선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보면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과거 이제 5천원대 해가지고 4만원 정도까지 대략 8배 정도의 상승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 상승해서 할 수 있었던 모멘텀 중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뭐였습니까? TSMC가 증설한다 해가지고 수혜주로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다. 그래서 지금 대만 TSMC 대규모 투자 영향의 상승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한미반도체가 이제 TSMC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또 이번에 이 TSMC가 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다? 관련된 종목을 찾아봐 보면은 분명히 또 여기서 수혜를 받고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 오늘 좀 찾아보자라는 거고, 이 52조가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파운드리 1위 TSMC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올해 시설 투자가 삼성전자 처음으로 첫 추월했다.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 모르신 분은 없죠. 50조 원이 넘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했는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연간 투자 금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밑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것이 이제 뚝뚝뚝 올라오더니,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여기서 모멘텀과 함께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우량주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찾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의 방송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우리가 52조라는 자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럼 대략적으로 약 100조죠. TSMC가 52조, 삼성전자가 45조면 거의 반도체 투자 금액만 100조입니다. 100조에 달하는 이 자금을 가지고서 과연 이 나노 전쟁이라 제가 표현을 했고 반도체 전쟁이라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지, 우리가 그 관련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TSMC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를 일단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TSMC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뉴스를 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보면은 TSMC가 투자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보면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53%로 압도적으로 선두를 기록했지만, 그 뒤에 삼성전자가 2위였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2030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목표를 내걸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맹추격을 하면서 TSMC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SMC가 삼성전자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 투자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쓰면은 주식을 생각하면은 이 지분 확보라고 하죠. 그러면서 대주주들끼리 이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지분 경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지분 싸움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게 뭡니까? 경영권 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식에서도. 그러면서 뭐한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이 주주들에게는 반사이익으로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시장에서 뭐다? 1위를 뺏기기 싫은 지금 TSMC가 뭐한다? 삼성전자를 견제해서 투자를 감행한 만큼 그럼 삼성전자도 2030년도까지 뭐한다?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고 그럼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대기업 두 군데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반도체 시장에는 그게 호황이 될 수밖에 없고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TSMC가 반도체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특징주로서 뭐였어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자, TSMC와 삼성전자가 이제 싸울 그 반도체 전쟁을 할 거야. 투자를 감행할 거야. 그러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고 어디를 더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자, TSMC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하는 투자가 어딥니까? 이번에 35조에 달하는 이 뭡니까? 설비 투자액이 35조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고려하면 올해 약 50%. 그러니까 지난달이 35조였고요. 이번에 52조를 약투하면서 어디에 한다고요? 설비 투자에다가 뭡니까? 52조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설비에만. 그럼 과연 어디에 설비 투자하느냐 봤더니 설비 투자액 중 70%, 80% 어디다? 7나노 이하급 미세 공정 라인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나노라는 개념도 뭐 이해하면 좀 좋아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미세 공정 라인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유지 중인 TSMC가 이처럼 공격적인 설비 확대 나선 까닭은 뭐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후발주자들이 미세공정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이제 TSMC가 이번에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는 곳이 어디다? 투자하는 곳이 나노 이제 미세공정 라인 확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비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TSMC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뉴스 보면 뭐라 돼 있냐고 하면은 올해죠. 바로 며칠 전 나온 뉴스가 올해 같은 경우 파운드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3나노에서 TSMC를 제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뭐였어요? 보면은 세계적인 반도체 사태로 파운드리 선두업체인 대만의 TSMC가 역대급 실적 기록했고 높은 반도체 수요가 올해까지 이어질 걸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1위 탈환을 노리는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공정을 선점할 기술적 반등을 모색한다 해가지고 뭐한다? 이번 연도 이제 파운드리 전쟁 시작하고 TSMC 제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뭐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 말 들으니까 TSMC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이미 과거 뉴스를 보면 뭐라 하냐고 하면은 삼성이 뭐라고 해? 삼성대 TSMC 반도체 초미세 공정 2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연도에. 그래서 작년 뉴스였거든요. 내년 3나노 격돌 얘기하면서 차세대 GAG 이것도 그 나노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화되는 그 기술 중 하나죠. 그래서 3나노 관련해가지고 3나노 이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전쟁이 있다, 격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올해는 진짜 뭐였어? 반도체 초미세공정 대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3나노 격돌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포부를 밝히죠. 뭐라 밝혔습니까? 이번 연도에 TSMC 따라잡는다. 뭐로? 3나노. 뭐로? 3나노로. 3나노로. 그래가지고 TSMC가 이번에 뭐합니까? 그래서 TSMC가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삼성 최대 뭡니까? 투자를 진행하면서 뭐한다? 삼성전자 이상으로 최초로 그 이상 투자하면서 나노 뭡니까? 2세 공정 라인 확대 투자를 한다라는 걸 한다. 그래서 나노 공정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하고 하면 이거 사실 모르는 분도 없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이 얘기하려면 좀 이해는 해야 되니까. 자, 나노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나노미터입니까?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기술 첨단화 여부를 가리키는 단위이고, 그 첨단화 이제 단위고 이게 1나노미터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겠죠. 굉장히 작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나노미터 뭐 그냥 7나노, 5나노, 3나노로서 한 단계씩 진화할 수 있고 이게 진화할수록 뭐야? 반도체 칩의 전력 효율성이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진화시키는데 좀 집중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말로는 2나노인가 1나노까지가 최대치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래서 또 새로운 반도체 또 신기술을 또 뭐 모색한다, 뭐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3나노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3나노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3나노에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더 작게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이겁니다. 뭐예요?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 올 어라운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그래서 핀 패치 지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뛰고 있고.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도 괜찮고. 어쨌든 뭐예요?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이 다니고 선폭이 작을수록 칩 크기는 작아지고 소비 전력은 감소하면서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이러한 이유로 지금 기존 7나노보다는 5나노 그 다음에 5나노에서 이제 공정기술로 제대로 반도체 칩의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여기서 지금 이번 연도가 뭐라고요? 3나노에 대한 이 격돌,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T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요. TSMC와 삼성전자의 이 두 기업의 싸움은 어디에 달려있냐고 하면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이라는 거예요. 더 작게 만들고 더 빠르게 속도를 늘리고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이 두 기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냐? 방금 말했던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 대표적인 기업들로 뭐 여러분들 뭐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뭐 파크 시스템스라든지 아니면 코미코 아니면 유진테크 뭐 KC텍 뭐 등등등해서 뭐 기타 등등 좀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늘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을 아마 파크 시스템즈 그냥 보기만 해도 완전히 엄청 올랐죠. 지금 7천에 있던 게 16만원까지 갔습니다. 이미 7천에 있던 게 16만원까지 가면서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2000%는 20배 이상, 2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12만원, 굉장히 좀 비싸죠. 코미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는 상승 안 했지만 2만원 대비해서 9만원, 4배는 상승했어요. 약 5배 정도.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알다시피 얘는 얼마야? 얘는 최저가 450원 있던 게 55,000원까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450원 그냥 대략적으로 7000% 거의 70배 이상 상승한 상태고 KC텍 얘는 그나마 아직 좀 덜 상승했습니다. 덜 상승했고 여기도 아직 못 상승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 관련되어 있어서 다시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미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미 오른 종목을 사봐야 여러분들이 또 뭘 수익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런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직 못 오른 게 아니에요. 오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작년에 상장하면서 이런 이 반도체 관련이
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작년에 빨리 끝났죠. 뭐 부럽다 싶을 정도로 반도체 사이클 벌써 졌나 이제 끝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아서 상장하자마자 이슈를 좀 못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반도체 이런 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미세와 공정기술 이런 관련되는 모멘텀이 다시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상장 이후 이슈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르지 못한 이 종목이 크게 같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미세와 공정기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은 샘CNS 그래서 보기 차트만 봐도 완전히 바닥이죠. 차트만 봐도 사실 상장하고 쳤다가 이렇게 무너져서 바닥을 다지고 제대로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그래서 차트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하방 추세가 아직 이렇게 치면은 단기 하방 추세는 끝나왔어야지만 아직 이런 하방 추세가 열려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조정을 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안에서 놀아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상향에 대한 이 흐름 바닥만 잘 다져준다고 하면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고 뭐 주봉이나 월봉 본다 단기적으로 여기 한 8,000대를 고점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 구간대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살짝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무너졌다 다시 안착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물량 잘 돌리고 8,000원 구간까지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다시 만원 뚫고 또 신고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 있어가지고 좀 저평가되는 종목이 아닐까. 샘CNS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낸드용 세라믹 관해서 시장 지표 강화한다 돼 있는데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공제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 뭐 이런 거 무시하시고 반도체 공정이 지속적으로 미세화되는 고집적화됨에 따라 미세 공정 대응이 가능한 뭐라고요? 샘CNS의 제품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관해서 미세화, 공제 지속적으로 미세화, 그러니까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 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수혜를 받을수록 얘 뭐한다? 샘CNS의 제품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세라믹 관련해가지고 이미 두각 나타냈고 약 30%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셔서 나쁠 거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적으로도 이미 바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황 말고 단기적인 상승 종목까지 좀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다운이 아니죠. 여기 지니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지니강태공이 뜨고 어플이 뜹니다. 단기 관심 종목 들어가시면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 상승할 만한 종목, 크게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도 올려드리고 장투 승발만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와 알림 설정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